이번 영상은 눌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눌림목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, 이 눌림목에 대해서 간편하게 알고 가시면은 매매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. 눌림목이란, 제가 생각하는 눌림목이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, 거래량 깡패거나 아니면은 전고점을 뚫어가지고 우상향으로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수급이 좋거나 아니면은 뭐 호가창이 빵빵하거나 좀 꾸준하게 이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올라주는 종목, 이런 종목들이 기준이 됩니다. 이런 종목들을 기준으로 보면 항상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 SG세계물산과 모베이스 이런 종목들 매수를 할 때는 항상 장중에 2% 3% 떨어질 때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다. 그 이유는 당연히 눌림목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, 만약 이런 종목을 상한가 뒤에 매매를 할 것이면은 그 다음날에 시초가에 사서 뭐 시초가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그냥 수직으로 올라 버린다면 그게 추격 매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, 이런 경우면은 저는 그냥 놓아줍니다. 항상 눌림목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, 보통 이런 첫 상승에서는 좀 개인들의 매수세가 많습니다. 상따하는 물량이랑 또 많이 오르니까 시장에서 이슈가 되니까 개인들이 첫날에 보통 많이 몰립니다. 그래서 첫날에 많이 몰린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개인들이 이 상따한 물량이랑 좀 많이 고점에 몰린 물량들이, 단타성 물량들이 장 초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장 초반에도 시초가에 주문 넣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, 보통 주포들이 장 초반부터는 잘 안 움직이거든요.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를 바로 수직으로 올려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. 확률적으로도 눌렸다가 급등하는 종목이 많지, 그냥 바로 쉬지 않고 급등을 한다면 그냥 그거는 내 종목이 아니구나, 내가 관여해야 될 게 아니구나,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쿨하게 다른 종목 찾으면 됩니다. 하지만 이렇게 고점을 뚫고 완벽한 차트를 만들어준 종목은 그 다음날에 뭐 시초가가 정말 높지만 않으면 됩니다. 뭐 10%, 15%, 그 이상이 아닌 이상은 그 밑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.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뭐 시간 내에서 엄청난 폭락이 없었다, 그러면은 그게 매매의 대상이 됩니다. 만약 시간 내에서 막 3%, 4%막 이렇게 폭락을 했으면 그 다음날 시초가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, 개파락이 심해서 이게 반등도 못하고 무너진다면 그냥 양봉을 다 잡아먹고 그냥 다시 주가가 그냥 수직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너무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,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시초가에 시작하면 항상 이게 이 그전날에 샀던 물량들과 상따했던 물량, 뭐 이런 잡다한 물량들과 단타성 물량, 뭐 종가 베팅한 물량, 그리고 이날 시초가에 산 물량, 이런 물량들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, 그리고 밑에서 잡은 물량까지, 이런 물량들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장 초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정말 간단한 원리이고, 장 초반에 이것도 7%에 시작을 해서 0%까지 밀렸죠. 7%가 밀린 건데, 7%면 상당히 많이 밀린 것인데, 보통 저는 2, 3%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진짜 안 내릴 것 같다, 진짜 이건 진짜 좋아 보인다,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마이너스 1%부터 분할 매수를 넣는 게 좋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%에서 30% 사고, 2%에서 또 30% 사고, 3%에서 또 30% 삽니다. 근데 3%까지는 잘 안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2%까지만 해도 60%의 물량을 살 수 있기 때문에 2%까지 사고, 위로 상승할 때
뭐 빨간불이 들어올 때 팔 것이다 이렇게 목표가를 잡을 수도 있고, 언제 매도할지는 그건 개인의 몫입니다. 그래서 왜 눌림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, 이런 상한가 간 종목들은 전 고점을 뚫고 상한가 간 종목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그 다음날 시초가가 정말 높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날은 대부분 시세를 줍니다. 뭐 시초가에 시작해서 눌리지도 않고,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시초가에 한 7%에 시작했다. 근데 7%에 시작하자마자 한 번도 안 눌리고 그게 막 12%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. 그때는 안 잡으면 됩니다. 근데 한 1, 2% 올랐다가 바로 눌려버린다. 이때는 눌릴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. 시초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, 2, 3%그 정도로 기준으로 잡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, 갭상승 시작했는데 너무 높은 시세를 준 다음에 그건 내려오면은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고, 우상향으로 상한가 간 종목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자기의 기준과 맞으면 매매를 하면 되는 것이고, 자기의 기준과 안 맞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. 뭐 이런 종목들도 많죠. 대한강통신 이런 것은 또 그 전에 매매 패턴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 전에 매매 패턴이 그냥 한 번 오른 다음에 그대로 무너졌죠.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전 고점 유지 못하면 그냥 박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시간에까지 폭락해서 그냥 아예 뭐 지지 이런 거 없이 완전히 무너졌죠. 그 전에도 패턴이 지독하기 때문에 이런 지독한 패턴을 회복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주가를 지켜주면서 거래가 꾸준히 나오는 게 중요하고, 지금 상태에서는 거래가 꾸준히 나오면서 다시 뭐 5,000원대 회복해서 좀 꾸준히 거래가 된다 이럴 때는 다시 뭐 6,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양봉 완전히 잡아먹고 이거는 며칠 동안 봐야겠죠.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종목들을 그 다음날 매매할 때는 항상 이 종목의 패턴을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계획을 세웠으면 매매를 해야 되는데, 혹시나 뭐 이런 종목들이 눌린 다음에 아예 반등도 없다. 이 DR택을 볼까요? 이게 상한가 뒤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상한가 뒤에 시초가가 4%이고 저가가 3%, 1% 정도 눌렸습니다. 그리고 9%, 그냥 거의 안 눌리고선 바로 5%의 시세를 주었죠. 이런 종목은 다시 내려오면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 되기 때문에, 이런 종목은 처음에 시세를 확 준 종목은 다시 내려오더라도 잡지 않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2, 3% 빠지는 거, 그런 것은 그 빠질 때 매매를 하고, 그리고 올랐을 때 반등할 때 매도를 합니다. 이게 단타의 기본이고 눌림목 매매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, 이것도 기술만 잘 써가지고 잘 써먹으면은 충분히 실전 매매에서 거의 평생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노력과 눈썰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든지 경험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의 상황을 경험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매매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는데, 이 매매 방법도 제가 계속 써먹는 매매 방법인데, 이렇게 바로바로 시도를 하시면 아마 실패 많이 하실 겁니다. 분명히 실패를 하실 것이고, 뭐 바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패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, 이게 제대로 된 연습이나 제대로 된 여러 가지의 경험이 없이, 아무리 좋은 매매 방법이라도 아무 경험 없이 바로 시도를 한다면 분명히 결과가 썩 만족하지는 못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매 방법을 가르쳐주면 일주씩이라도 매매를 해보면서 이게 진짜 괜찮다, 승률이 좀 괜찮게 나온다 이렇게, 그리고 좀 손절에 대비할 수 있을 때 중요한 건데,
손절에 대응을 할 수 있을 때 이 방법을 써먹는 게 정말 좋습니다. 어차피 여러 번 벌어도 손절 한 번 못하면은 끝이거든요. 손절 못해가지고 이거 끝까지 물리면은 끝입니다. 10번 벌어도 이런 상황이 한번 닥쳐가지고 이게 손절 못하고 지금까지 물려있다. 이러면 10번 번 거 다 날린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중요하고 1, 2, 3%에서 나눠서 사서 주가가 5%까지 떨어졌다. 이때부터 좀 긴장해야 됩니다. 그러면은 거의 수익이 5%까지 떨어지면 거의 수익이 한 2, 3% 손실이 날 겁니다. 그러면 그때부터 긴장을 해야 되고 이 5%에서 주가가 더 반등 못하고 계속 반등 못하고 여기서 또 참고해야 되는 게 호가창인데 호가창을 보면 올려줄 건지 안 올려줄 건지 대충 파악이 됩니다. 뭐 이게 호가창이 100%는 아니지만 올려줄 건지 내려줄 건지 파악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의도적인 물량을 안 쌓고 조금씩 물량을 야금야금 쌓으면서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을 방해한다면 그건 진짜 설거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% 이상 빠진 상태에서 도저히 반등을 못하고 더 내릴 것 같다. 아니면은 뭐 일부러 물량을 쌓아가지고 겁을 주면서 내린다. 막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갑자기 4만 주를 추가해서 밑으로 매도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단기간에 개미를 털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다시 40원까지 반등을 할 텐데 또 유지를 못한다. 이러면은 그때 팔면 됩니다. 그래서 5% 이상 떨어졌을 때 이게 반등 못하고 무너진다. 이러면은 손절을 하셔야 되고 만약 5%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자신의 매수가인 그 매수 평균가인 한 2%까지 올라왔다. 마이너스 2%까지 올라왔다. 그럼 본전이잖아요. 근데 본전에서 빨간불까지 계속 반등 못하고 다시 무너질 것 같다. 이럴 때는 본전만 찾고 나오셔야 됩니다. 무조건 손절을 2, 3%에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매수가까지 다시 반등을 한다. 이럴 때는 여기서 더 못 오를 것 같다. 이럴 때는 본전만 찾아도 감사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참고해야 될 것은 이렇게 누구나 아는 재료,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수주가 터졌다든지 뭐 무슨 뭐 신약이 개발되었다든지 이런 진짜 누구나 아는 호재 있잖아요. 이걸로 단숨에 상한가 간 종목, 이런 종목들은 장 초반에 변동성이 큰데 이게 시초가가 너무 높다. 이럴 때는 걸으셔야 됩니다. 근데 시초가가 낮다. 10% 이하다. 이러면은 단타를 노려볼 수 있는데 시초가가 뭐 한 15% 이 정도 수치가 된다면 그냥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재료로 좀 너무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된다면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거래량 깡패 종목이나 지속적으로 우상향한 종목들은 분명히 한 번쯤은 눌림목이 나올 것이고 그 눌림목에서 단타로 먹을 자리가 만들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을 잘 활용하고 뭐 이런 급등주들을 보면 대부분의 눌림목이 있습니다. 큰 장대 양봉 뒤에는 항상 눌림이 있고 그 눌림을 이용해서 플러스로 전환을 하는 타이밍이 나오는데 그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되고 마이너스에 사서 도저히 5% 이상 빠져서 도저히 반등을 못할 것 같다. 이럴 때는 바로바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본전까지 올라왔을 때 더 이상 못 오를 것 같다. 이럴 때는 자기가 매매에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본전이라도 찾는 마음으로 그때 그 본전에서 매도를 하고 이런 손절에 대한 대응 방법도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또 수익 실현하는 것은 각자 본인의 그릇이 다른데 저는 보통 눌림목에서 사면 수익을 뭐 짧게는 1%, 뭐 길게는 5%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항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호가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상황이 갑자기 매물이 많이 쌓이고
도저히 못 오를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들 때는 1%만 먹고 빠지고, 아니면 본전만 먹고 빠지고, 아니면은 뭐 5%까지 가져가고, 이런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몇 퍼센트 먹는지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. 하지만 급등주나 거래량 깡패나 뭐 수급이 좋은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은 항상 눌림목이 존재하고, 이 눌림목이 왜 나오는지, 왜 나와야만 하는지 이런 원리들을 깨닫고 대응을 한다면 정말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단기 오를 때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, 이 눌림목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고,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이 할 게 생긴다면은 그때 또 눌림목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, 이 눌림목을 이용한 매매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